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 영상을 끄고 이 영상이 저장되는 폴더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이걸 몇 번 실패했지 세보니까 한 20번 찍었더라고. 20번 넘게. 이 멘트만 지금 한 네다섯 번째예요. 이거 이제 5번 더 반복되면 이따가는 여러분 제가 30번째 찍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계속 찍고 있냐? 이 초반부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resonate, 이렇게 공진한다 그러거든요. 제가 이 느꼈던, 제가 이 깨달았던 거를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언 여러분들과 어떻게 좀 공진시킬 수 있을까? 제가 찍으면서도 지금 고민이 돼요. 그래서 지금 초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저는 독서 때문에 인생이 바뀐 수준이 아니라 저는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너무 감사하고 운이 좋게.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여러분, 독서라는 게 장점이 너무 많고 좋은 게 너무 이렇게 범위가 넓어요. 그다음에 진짜 운이 좋다면은 독서를 통해서 상단을 이렇게 높게 열 수가 있어요. 무한하게 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막연한 게 있어요. 독서하면은. 그다음에 왜 독서가 좋지만 좀 막연한 게 있냐? 왜? 그러니까 한 권 읽었을 때 이렇게 효과가 확 오는 책들도 있어요. 퓨처 셀프가 대표적인 예죠. 겸손의 힘도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근데 안 그런 책이 사실 더 많아요. 교양을 이렇게 우리가 증진시키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 깨달음이 나중에 올 때도 있고 내 어떤 경험과 맞물리면서 나중에 올 때도 있고 다른 책과 연결되면서 그 잠재적 깨달음이 이렇게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독서가 좀 어렵고 막연한 부분이 있는 거는 팩트죠.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독서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 저는 독서 때문에 다시 태어난 케이스 중에 한 명이에요. 그 구체적 증거가 뭐냐면은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 증거가 있는데 페이스북에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9년 전에 쓴 게시물, 10년 전에 쓴 게시물.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그 2011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날짜에 2011년 글을 다시 소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년 전 글이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너무 진짜 황당한 글들이 올라와요. 제가 쓴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글은 제가 지울까 생각도 했다가 너무 글이 터무니없는 거예요. 누가 썼어요? 제가 썼어요. 근데 냅두기로 했어요. 이게 다시 리마인드 되면서 내가 저런 시절도 있었지.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지금도 저러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과거의 글을 보면은 논리도 너무 약하고 근거도 없고 편견에 휩싸였고 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네요. 겸손하지 못해요. 진짜 겸손과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나아졌어요. 그 나아진 이유는 제가 독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적으로 좀 많이 꽉 찼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운이 좋으면 외적으로 연결이 되죠. 일단은 내적으로 꽉 찬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적으로 꽉 차면은 이게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거가 뭐냐면은 의사결정 능력이 올라가요. 의사결정 능력. 결국 의사결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리스크가 포함된 어떤 일에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골로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편견에 쌓여 있으면은 근거가 부족하면은 그 리스크는 점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심지어 겸손하지 못해도 그 리스크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열심히 지금 이제 독서하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희와 함께. 그 효용이라는 게 지금 뭐 후기를 보면은 즉각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5년, 10년이 지나면은 더 크게 느끼실 거고 지금 효용을 못 느끼는 분들도 어떤 이렇게 내적으로 뭔가 이렇게 끌어오름이 없는 분들도 좋은 책을 묵묵히 읽으시면은 그 다음에 좀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아웃풋을 하시면서 서평도 써보시거나 아니면 뭐 요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밑줄 친 부분을 이렇게 뭐 포스트잇에 옮기거나 아니면 내 스마트폰을 옮겨서 그걸 다시 좀 보시거나 이런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독서를 하시면은 분명히 어느 시점에 임계점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5분이나 썼는데 이제 더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제목은 인생 독서를 경험했습니다. 인생 독서. 제가 책을 진짜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저는 많이 읽는 정도가 아니라 책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겸손의 힘과 강인함의 힘은 제가 이렇게 대국민 필독 세트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좀 진짜 인생 경험인 것 같아. 왜? 이 책도 너무 좋고 이 책도 너무 좋아요. 그냥 어느 정도로 좋냐? 저희 딸이 성인이 되면 반드시 읽으라고 할 책들이에요. 그냥 너무 좋은 책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겸손의 힘을 읽고 한 2년 뒤에 이걸 읽었다. 그러면은 이 시너지를 경험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책 2권 읽었다지 인생 독서라고는 표현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강해지고 싶어서, 겸손을 알고 싶어서잖아요. 우리는 목적 의식을 갖고 책을 읽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인생 경험이냐? 저는 좋은 책을 진짜 많이 읽어봤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책들은 효용이 좀 즉각적인 편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는 겸손해지고 싶어. 그래서 이 책을 읽은 건데 나는 겸손해져야지. 곱씹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강해지고 있어. 난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은 저도 뭐 바쁜 일도 많고 다른 책도 읽으니까 그 이전에 읽었었던 책들은 좀 이렇게 밀려나잖아요. 이 생각에서 그렇죠? 이 책은 쉽게 안 밀려날 것 같아요. 계속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근데 겸손에 집중하면 강인함이 따라오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인생 경험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대국민 필독 세트입니다. 같이 읽어보셔야 되고요. 혼자 읽지 마시고 어디서? 싱큐베이션에서. 아직도 신청할 수 있어요. 3월 25일까지 신청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신청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신 분들은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제 17기가 이제 신청 이 폼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은 이제 여러분 뭐 연락 받을 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넣으시면은 17기 시작할 때 이제 연락을 드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놓치시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싱큐베이션은 진짜 어마어마한 독서 모임이고 겸손의 힘, 강인함의 힘, 뭐 대국민 필독 세트죠. 센세이셔널은 진짜 여러분 정말로 완벽한 과학책이에요. 교양 증진뿐만 아니라 인사이트도 너무 많다. 그다음에 비밀의 심리학은 이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거예요. 그다음에 책이 얇지만 좀 읽기가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이거 뭐 겸손의 힘 찍고 강인함의 힘 먼저 찍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5강은 제가 반드시 찍어 드릴 거예요. 이걸 먼저 찍을 수도 있고. 일단 겸손의 힘을 15개 넘게 찍어야 돼서 지금 부지런히 찍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서평 다 써보시고 줌토론 참여해보시고 그래서 꼭 서티피케이트 수료증 받으시고 메달도 꼭 받아보세요. 근데 줌토론은 의무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꼭 참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제가 여기 떠났잖아요. 소름, 느낌표, 강인함의 힘. 제가 읽어볼게요. 겸손해지면 우리 자신을 알아차리고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학자들은 현실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 건강과 심리적 안정감을 지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여러분 겸손하려면 핵심이 뭐예요? 안정감, 안정감이에요. 그럼 안정감이 들려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메타인지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알아차림과 받아들임은 마음 챙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음 챙김 하시면 되시겠죠. 그렇죠? 마음 챙김이란 우리 자신과 주변 환경을 아무 편견 없이 알아차리는 행위를 말한다. 자신과 주변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면은 더 많은 정보와 지혜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겸손해지면은 현실을 충실히 살게 되며 여러 가지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놀라운 성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강인함의 힘이라는 거예요. 강인함의 힘. 이제 또 구체적인 건 우리가 강인함의 힘에서 배우게 돼요.
이거 제가 책 섞어 놓으면 이 책 강인함의 힘인가 겸손함의 힘인가 여러분 구분 못할 수도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냥 뭐요? 내가 겸손해지려고 포커싱하고 겸손해지려고 실천하면 나도 모르게 강인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진짜 너무 좋아. 저는 이게 좀 미친 것 같아요. 겸손의 한쪽 끝에는 거만한 자기과시가 있고 다른 끝에는 절망적 자기비하가 있다. 나 방금 기립박수 칠 뻔했어요. 일어날 뻔했어요.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이 정도 통찰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이거 맨날 써먹을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면은 이게 정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기 비하 쪽에 이 무게추가 옮겨져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뭐 미국도 그렇대요. 근데 대한민국은 더 심해요. 그러니까 자기 과시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표현을 잘할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실력에 맞게 나설 줄도 알아야 되죠. 그게 리더십이잖아요. 그냥 이게 여러분 겸손을 설명하면서 리더십이 다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겸손은 자기 비하만 있기 때문에 자기 비하가 뿌리인 겸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리더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겸손한 사람이 많죠. 이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는데 자기 과시가 없거든요. 자기 과시는 사실 자신감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없거든요. 근데 자신감 어디서 나와요? 실력에서 나오니까. 겸손은 어떻게 해서든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태도와 수치심이 뒤섞인 자기 혐오 사이에 있는 중간 지점이다. 미쳤어 표현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나에 대한 긍정적 시각만 내세우거나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두려움과 수치심에 시달리면 공경에 처한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우리가 틀렸을 때 인정하지 않게 한다. 자존감이 너무 높거나 자기 혐오가 심하면은 믿을 만한 정보를 통한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명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도 변하려 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시각과 경험에서 배울 수도 없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최악인 거예요. 왜? 인생에서 제가 좀 유쾌한 말로 하면 개꿀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배운 거 뽑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못났거든요. 그냥 잘난 부분도 있어요. 저는 못난 부분도 많은데 특히 이런 학구적 능력? 박사로서의 능력은 저는 좀 못난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물리 이거 양자역학 이런 거 잘하는 막 인도 친구들 막 보면 진짜 무서워요. 중국 친구들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근데 저는 정말 훌륭한 성과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왜? 어디 갔어요? 다른 사람의 시각과 경험을 제가 다 뽑아먹었거든요. 앞에 글로벌 선배님들이 써놓은 논문 미친 듯이 읽고 위키피디아 보고 구글링하고 그거 없었으면 저는 구글링 없었으면 박사 못 받았어요. 100% 못 받았어요. 부정적 피드백은 근본적으로 두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이를 거부하면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삶을 혼란에 빠뜨리고 비참하고 불행하며 고독하고 느끼게 된다. 솔직한 평가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려야 받아들임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여긴 안 썼는데 이게 다이어리 이래서 써야죠. 다이어리. 뭐 플래너도 좋고 그냥 진짜 다이어리도 좋고 솔직한 평가를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할 수 있어요. 내 자신. 마찬가지로 주변 세상도 있는 그대로 파악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명료한 시각이 우리를 수치심 그리고 고통스럽게 외부 검증을 추구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겸손이 얼마나 이로운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저마다의 편견을 품고 자신과의 세상을 인지하며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제 편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도 편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고 다음 편에서도 이어서 할 거예요. 즉 자신을 잘 파악하고 알아차림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부터 파악해야 된다. 자 보세요 여러분. 겸손 얘기하는데 편견을 되게 집중적으로 배우거든요. 이게 깊이예요. 이게 훌륭한 책의 힘이에요 여러분. 편견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겸손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맘먹고 겸손해져야지 안 겸손해진다니까요. 못한다니까요. 왜? 겸손이 뭔지 모르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여기 뭐 이런 건 처음 했어. 이거는 진짜 여러분 대박이에요. 여기까지 보신 분도 오늘 인생 승리하신 거예요. 두 번째 편견은 서문에서 언급한 평균 이상 효과다. 이건 여러분 저도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평균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나만은 평균 이상이라고 믿는다면 배우고 성장하고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이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평균이 정규 분포가 나야 되는데 여러분 IQ도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다 120, 110이래요. 다. 뭐 100은 넘지 않겠어? 저는 80이다 이런 말 하는 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IQ는 여러분 정규 분포여서 딱 100이 평균이어야 되거든요. 평균 내면 120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있어요. 제가 몰라갖고 우리가 막 인류가 다 같이 똑똑해져 갖고 뭐 이게 평균이 이게 축이 옮겨질 수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제가 또 질문을 잘못한 걸 수도 있겠죠. 실제로 높은 분들만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게시글 같은 거 보는 거니까요. 근데 또 계속 읽어보면은 나는 운동 관련 분야만큼은 내가 평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농구나 축구, 선체로 움직여 하는 모든 활동에서 분명 평균 이상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고 있다. 이건 작가님 살아니까 쭉 읽어보면 그냥 하지만 유난히 관심 있거나 자아감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분야에서는 편견이 다소 심하다. 내가 평균 이상의 교수이자 평균 이상의 남편, 평균 이상의 러너라고 생각한다. 이거 좋네. 이런 면은 나의 자아 개념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는 평균 이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해당 분야에서 실력을 연마하면 실제로 평균 이상에 이르고 이런 특성이 자아 개념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을 때조차 우리는 여전히 잘하는 부분을 부풀려 생각하고 맞아 내가 평균 이상인데도 조금만 이상인데 그걸 부풀려 생각한다는 거야. 아직 배우고 성장할 지점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한다. 저는 이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박스 친 거 여러분 처음 보셨을 거예요. 있나? 아무튼 뭐 이런 거 쓴 건 처음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 인간 신영준이 겸손하지 못했구나. 저는 겸손한 부분이 많아요, 솔직히. 근데 이거 보면서 나 진짜 겸손하지 못했구나. 진짜 겸손해야지 다짐을 하게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 겸손한 사람은 뛰어나게 잘하는 분야에서도 개선의 여지를 둔다. 평균 이상인 분야가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그런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겸손은 우리의 한계를 시인하고 성장하거나 개선할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잘하지 못하거나 아직 전문 기술이 익히지 못한 분야에서 성장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굳이 성과를 이뤄 가치 의미를 증명하지 않고도 안정감을 누린다. 어떤 일에서는 최고가 되지 않더라도 타고난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안다. 그리고 성장이 필요한 영역을 알고 있기에 해당 영역에서 성장을 도모하여 더 풍요롭고 온전한 삶을 누린다. 저는 이걸 읽고 뭘 느꼈냐면은 제가 진짜 정확한 메타인지로 확실히 잘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도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구나. 이거를 좀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셨나요? 퀴즈. 내가 너무 웃고 있지? 어떤 단어가 떠오르셨나요? 폴리메스. 응? 폴리메스. 단어만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식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세 번째 요령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허구적 독특성과 허위합이다. 이게 진짜 대박인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자신의 능력과 재능이 특별하다는 믿음이 있으며 잘못된 믿음이 있으며 성격과 기술 그리고 능력에 관한 긍정적인 면을 과대평가하기도 한다. 자기 위주의 편향이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왜 그런지 잘 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왜 그런지 알아. 내가 잘나고 유능한 사람이며 삶을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실수하고 그들에게도 나와 같은 결함이 있다고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다. 예를 들어 계획에 따라 열심히 운동하지 못할 때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의 의견은 일반적인 의견으로 확대 해석하고 이게 대박이에요. 내 의견은 일반적인 의견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은 모두 나처럼 생각하고 나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고 추측한다. 이게 추측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의식에 박혀 있죠. 저는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봐야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어떤 댓글들 보면은 지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누군가를 까내릴 때. 근데 읽어볼게요. 지적으로 열등한 사람, 이런 컨텐츠도 많아요. 지적으로 열등한 사람만이 나와 다르게 생각할 것이라고 여긴다.
여기서 문제는 나의 능력이 평범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다른 사람처럼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저는 이 문장이 진짜 뼈를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뼈를 부러뜨리더라고요. 지적으로 열등한 사람만이 나와 다르게 생각할 것이라고 여긴다. 저도 이런 면이 있을 거거든요. 저도 없다고 말하겠지만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거든요. 또한 이 문제를 세심하고 주의 깊게 개개인의 성장을 통해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게 된다. 제가 허리가 여러분 너무 아팠고 허리 아파. 더욱 겸손한 반응은 나의 인간적인 면을 포용하는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자신에게도 단점이 있음을 안다. 다른 사람의 성과나 능력에 위협을 느끼는 대신 이거 좋네요. 누가 잘나면은 이걸 위협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축하하는 기쁨을 누리는 쪽을 택한다. 이거 거의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안정감이 있어 안정감이 뭐예요? 겸손의 뿌리라니까요. 나를 빛나게 할 줄 알고 자신감이 있어 모두와 마찬가지로 나도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또한 자신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연민을 베푼다. 네 번째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성향인 과신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평범한 수수께끼를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은지 물으면 사람들은 대체로 필요한 시간을 크게 과소평가한다. 이게 어디서 우리가 그래? 계획을 짤 때. 되게 과소평가해서 계획을 통째로 날리죠. 무릎 아파. 다음에는 그래야겠다. 저를 과신했어. 이거를 너무 앞에 NG를 많이 내서 지금 1시간 넘게 찍다 보니까 좀 허리 디스크가 왔거든요. 그 쿠션을 갖다 놔야겠네. 그러면 이렇게 무릎 꿇어도 무릎이 안 아프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그렇죠? 어디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퍼즐을 훨씬 잘 푼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나 역시 실제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빨리 잔디를 깎거나 세탁물을 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믿는 바람에 우리는 더 많이 실패를 겪는다. 공경에 처했을 때 배우거나 도움을 요청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신한 나머지 계획의 오류, 즉 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과소평가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한다. 대학생들은 이런 상황을 익히 알 것이다. 기말 과제를 할 때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면서 결국 밤을 꼬박 새운다. 이게 악순환이죠. 밤을 꼬박 새웠으면 뇌가 팽팽 안 돌아가죠. 그렇죠?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과제를 끝내려도 전전긍긍한 학생처럼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실패할 가능성도 커진다. 스트레스 받을 때는 제대로 집중하지도 못. 제가 했던 얘기 또 나오네요. 그렇죠? 성과도 부진한다. 일을 잘하겠다는 욕심에 잡혀 가족과 친구 건강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겸손해지면 나의 능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여러분, 겸손한 거는 제가 뭘 잘합니까가 아니라 내 능력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 능력이 뛰어난데 그걸 낮게 보는 것도 겸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낮게, 그건 비하예요, 비하. 겸손한 사람에게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못 세울 경우가 적다는 뜻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이해를 통해 세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현명하고 계획적인 판단을 한다. 저도 고 대표님이랑 요즘도 계획 잘못 잡아갖고 피똥 싸낼 때가 많거든요. 아직도 겸손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진짜 앞으로 저는 겸손이란 단어를 계속 쓰면서 겸손. 그러니까 저는 폴리메스, 퓨처 셀프는 완전 체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만 해도 신나. 이 겸손이라는 게 제 삶으로 완전히 체화가 들면은 내가 사람들이랑 얼마나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 그다음에 나 자신과 내가 얼마나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 생각만 해도 신나요. 우리 퓨처 셀프도 얼마나 좋아할까? 제가 겸손해지면은 우리 퓨처 셀프도 얼마나 좋아하고 있을까? 이거 마지막 진짜 찢었는데. 초강력 추천 여러분. 제가 겸손해지면 우리 퓨처 셀프 영준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냥 자산이 얼마나 늘어날까? 그렇죠? 여러분, 혼자 읽지 마시고 어디서 읽으시면 된다? 싱큐베이션 16기. 이거를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신 분들은 링크로 들어가셔서 17기 지나서 보신 분들은 18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찍다 보니까 25분 찍었네요. 진짜 잘했어. 우리 영준이 잘했어. 응? 잘했어. 진짜 힘들게 찍었어요. 이게 칭찬해줘야 돼요. 자기 위안을 또 해줘야 돼요. 잘했어. 그래야 또 4편 열심히 찍을 거잖아요. 그렇죠? 4편도 진짜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